결국은 심혈관계 질환에 영향을 주는 거죠. 우리처럼 쌀을 주식으로 하는 일본. 하지만 밥을 먹는 횟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주로 빵으로 해결하죠. 간편하게 도시락을 사서 먹습니다. 길거리 자판기의 수가 세계 최고. 원하는 음식을 바로 뽑아 먹을 수 있는 즉석 음식은 편리함과 색다른 맛으로 젊은이들의 마음까지 사로잡았는데요. 맛있어요. 이런 식습관의 변화는 결국 아이들의 비만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비만율이 꾸준히 증가한 거죠. 일본 전통식은 점점 잊혀가고 있어요. 대신에 아토피와 비만은 점점 늘어가고 있죠. 이대로 가다 보면은 미국과 비만율이 같아질 겁니다. 니가타현 산조시. 몇몇 주부들이 모여 특별한 만찬을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채소를 이용한 소박한 음식들인데요.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통 일본식 식단을 만들고 있습니다. 일본식 전통 밥상은 어떤 음식들로 차려질까요? 미소된장을 풀어 끓인 일본식 된장국과 채소에 계란을 풀어 만든 요리가 오늘의 주요 메뉴. 아주 맛있습니다. 여기에 밥과 간소한 반찬을 곁들이면 일본식 전통 밥상이 됩니다. 하지만 요즘 이렇게 먹는 일본인들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일본은 전통식을 먹지 않습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이런 경향이 커서 일본 전통식을 맛보게 하고 계속 전통식을 먹을 수 있도록 캠페인을 벌이고 있죠. 일본 전통식을 맛보기 위해 모인 사람들은 어린 자녀를 둔 주부들. 일본 전통식을 왜 먹어야 하는지 자료까지 준비해 자세히 설명하는데요. 그런데 아이들의 반응이 별로 좋지 않네요. 평소 접하지 못한 탓인지 아기들은 입에 넣은 음식을 자꾸만 뱉어냅니다. 제가 어릴 때는 거의 밥을 안 먹었어요. 대부분 빵 위주의 서구식 식단이었죠, 뭐. 몸에 좋은 건 알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시간이 없어서 일본 전통식을 챙겨 먹는다는 건 힘이 듭니다. 일본의 식생활이 변한 건 국가정책의 일환이었습니다. 서양과 경쟁하기 위해 국민들의 체격을 향상시켜야 했던 거죠. 전후 일본은 먹고 사는 것이 힘들었죠. 그래서 국민이 크고 튼튼해 보이도록 만드는 게 목표였어요. 1955년 일본은 전국적으로 영양보급 개선 운동을 전개합니다. 독일의 식생활을 모델로 삼아 학생들의 급식을 빵으로 했습니다. 독일의 식생활을 이상적이라고 보고 교육을 시작한 것인데요. 실제로는 독일의 식생활로 되지 않았습니다. 패스트푸드화 된 것이죠. 식생활이 서구식으로 바뀌자 성장기 아이들에게서 비만과 아토피가 증가합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엔 학교 급식이 있었는데요. 지금도 주 5일 중 3일은 빵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전통적인 식습관, 즉 밥을 잘 먹지 않는 데는 수십 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마 한국도 일본과 같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조시의 한 초등학교. 이 학교는 2년 전부터 급식에 변화를 주었습니다. 주 5일 모두 밥과 반찬으로 구성된 급식을 제공하는 겁니다. 소박한 전통 밥상으로 돌아간 학교 급식. 이와 더불어 음식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급식을 밥으로 바꾼 후 처음에는 좀 어색했지만 점차 적응이 됐고 아이들도 건강해졌습니다. 산조시는 모든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급식을 밥 위주의 전통식으로 바꿨는데요. 일본에선 이례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밥도 맛있고 국도 맛있고 다 좋아요.
급식을 바꾼 후 산조시에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학생들의 비만율이 매년 약 1.2%씩 줄어든 것입니다. 급식을 일본 전통식으로 바꾸는 작업은 매우 중요합니다. 급식이 모든 식습관의 시초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사업을 계속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한국인의 밥상에는 주식인 밥과 함께 늘 따라다니는 부식이 있습니다. 바로 국이죠. 한국인의 정서가 녹아든 국 한 그릇. 그 안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국에는 참으로 다양한 재료들이 들어갑니다. 채소, 버섯, 두부, 생선. 어떤 재료든 냄비에 들어가 끓으면 탕도 되고 찌개도 되는데요. 어떤 형태든 국물을 좋아하는 한국인들에겐 빼놓을 수 없는 음식입니다. 국은 쓰이는 재료와 양념이 다양해 그 영양을 가늠하기 어려운데요. 한 기관의 연구원이 168가지의 국을 분석해 영양소를 알아봤습니다. 그 결과 한 끼에 필요한 영양소를 100%로 봤을 때 밥과 국만으로도 열량은 53%, 단백질은 99% 이상 섭취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끼에 섭취해야 되는 기준을 비교했을 때 열량은 50% 이상 섭취할 수 있고요. 칼슘이나 비타민 A 같은 경우에는 60% 이상 섭취할 수가 있는데 무기질과 다른 비타민들은 80% 이상, 그리고 단백질도 재미나게 100% 이상 섭취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식사 구성이라고 나옵니다. 우리의 국은 다양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국물에 따라, 들어가는 재료에 따라 수많은 종류가 탄생하고 함께 나누어 먹는 민족의 정서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식사의 윤활유 역할을 해주는데요. 식사 전체의 속도를 조절해 줄 수 있는 페이스메이커이기 때문에 국을 한술 더 뜨면서 또는 이제 꼭꼭 씹어주는, 처음부터 끝까지 식사를 리드하는 역할을 해요. 밥과 국이 한국 밥상의 중심이라면 부족한 영양을 채워주고 먹는 즐거움을 완성시켜주는 조연이 있습니다. 양도 가짓수도 단연 최고인 나물입니다. 강원도 정선의 개미들 마을. 이곳 주민들은 밥상에 올라갈 재료를 인근 텃밭에서 대부분 해결합니다. 반찬, 깻잎, 고추, 또 이거는 또 밥 먹고 후식. 하루 한 끼 먹는 거예요? 예. 집에 돌아오면 저장해둔 나물들이 속속 등장합니다. 살짝 데친 후 갖은 양념으로 버무리는 고사리 나물, 들기름에 묻혀낸 참나물, 간장에 절여둔 깻잎 장아찌, 그리고 강원도의 별미 곤드레 나물밥까지 온갖 나물이 주를 이루는데요. 채소를 이렇게 다양하게 먹을 수 있는 건 데쳐서 요리하는 조리법 때문입니다. 곤드레밥에 각종 나물을 넣고 즉석으로 비벼 먹는데요. 이 나물밥상이 수십 년 동안 노부부의 건강을 지켜온 비결입니다. 뭐 아침, 점심, 저녁 살을 3끼를 먹어도 이건 안 질려요. 나물 여러 가지 종류가 많아요. 어느 게 나물이 다 내한테 보약이 주는 것도 많이 들었다 얘기다. 김치와 나물 반찬을 즐겨 먹는 한국인의 식습관 덕분에 우리나라의 채소 섭취량은 세계 최고를 자랑합니다. 그 중심에는 채소를 데쳐서 요리하는 나물 조리법이 한몫하고 있죠. 그냥 샐러드 형태로 먹는 것보다 조리를 하고 난 다음에 양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섭취량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식물성 식품의 섭취량을 늘릴 수가 있고, 섭취량이 늘어나면 영양소의 밀도가 높아지니까 아무래도 더 많은 양의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겠죠. 채소는 끓는 물에 데치면 부피가 줄어 보다 많은 양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